2025년 광주 교통방송 특별기획 안전은 보배다. 교통인문학 느린 걸음 숨쉬는 길. 오늘은 느린이들을 위한 도시를 주제로 광주 장애인 권익 5호 기관 박려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려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50분 앞에서 제가 1시간 좀 못되게 느린 사람들, 또 우리 광주의 좀 이런 교통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특히 보행자, 그 중에서도 교통 약자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광주에 살아가면서 이 광주가 과연 이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이제 곧 운수업을 하실 분들과 같이 좀 고민하고 싶어서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지금 38이니까 한 30년을 택시를 하셨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7년간 무사고를 하면 회사 택시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면허를 주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9년 무사고 하셨던가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한 20년간 개인 택시를 하시고, 지금은 좀 은퇴하셨는데, 말이 은퇴지 지금은 이제 화물, 면허도 따셔가지고 지금 화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좀 앞에 서면 좀 감회가 좀 많이 새롭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곧 운수업으로 새 출발하실 텐데 적극 응원을 하고요. 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랑 같이 이 느린 이들을 위한 도시 같이 이야기 한번 여행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5.18 민주묘지를 갔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은 이제 광주 은혜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놀토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집에만 있고 심심해서 저희 대학생들이 그때 멘토 멘티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세이클로버 주말학교라고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때가 2011년 5월이었고 그럼 5월달에 우리가 5.18 민주묘지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토요일 아침 9시에 광주역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면 저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갔을까요? 그때 저희가 일일이 업었습니다. 지금이야 저상버스가 조금 늘었지만 5.18 같은 이런 마을버스들은 지금도 저상버스가 없고, 같은 광주 사람이어도 누구는 아빠처럼 편하게 가지만 누구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좀 이런 자괴감이 좀 들었던 하루였는데, 주말이고 배차 간격이 1시간에다가 저희가 50명이 모였는데 이 차에 50명이 못 타니까 선발대 후발대 해가지고 반 나눠서 업고 휠체어는 접고, 그렇게 도착했더니 이 사진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오후 1시였습니다. 누군가는 광주에서 광주까지 마음먹으면 택시든 버스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골라가면 되죠.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많으면 내가 뭘 탈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선택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들한테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네가 나와가지고 사서 고생이냐, 인터넷으로 봐라, 책으로 봐라. 하지만 그 경험과 직접 내가 경험해보는 것, 직접 보러 가보는 것이 다르다는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사회적 경험들을 늘려갈 때 우리 광주의 역할은 뭘까? 특히 대중교통에서 특정한 대중들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처음에 좀 하고 싶었고요. 제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봤습니다. 광주에 이 장애와 관련된 기관, 단체, 센터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행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20개의 기관이랑 같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요. 당시 이제 이동권 연대라고 하는데 최소한
보행 약자로 좀 규정된 사람들이 이 광주 시내를 이용할 때 편한지 불편한지, 뭐 때문에 불편한지 눈으로 직접 보고 보고서도 써보고 광주시에다가 얘기도 해보고 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사진으로 좀 몇 개 좀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경사로 턱 때문에 전동휠체어조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인도. 북구청 앞에 그 영화관 있는 그 건물 앞에 정류장입니다. 우리 보통 차도랑 인도를 구분짓는 이제 연석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보통 이게 한 칸이에요. 근데 오른쪽 사진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계단처럼 두 개예요. 문제가 여기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특히 저상버스를. 이 저상버스에서 나오는 슬로프의 높이가 이 연석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연석에 걸칠 수 없어서 탑승을 못해서 다시 후진해가지고 그날 버스를 막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북구청이 있으니까 북구청 도로과 직원들이랑 교통과 직원들 잠깐 좀 모셨었어요. 이거 정비 가능하겠냐? 어떤 게 문제냐?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답변이 하는 말이 예전에 북구청 밑에가 이제 천이 있었다면서요. 복개 도로처럼. 그래서 그 천 때문에 조금 뭐 집안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이런 상태로 있고 좀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이제 타질 못했던 그런 경험도 좀 있었었고요. 각 구마다 찍어본 우리 이 쇠막대기 긴 걸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볼라드라고 합니다. 이 볼라드의 목적은 뭘까요? 차들이 올라와가지고 인도에 차를 해버리니까 차량을 억제하도록 만든 이제 구조물 같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규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규격이거든요.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근데 어디고 가봤더니 동그라미고 어디고 갔더니 어디 캐릭터가 달려있고 어디고 갔더니 디귿자로 눕혀져 있고 이 볼라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휠체어를 타신 분도 비켜가야 되니까 또 어떤 분이 피해를 보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정강이 많이 부딪히고 멍들고 그래서 이 볼라드는요 앞에 가서 자꾸 흔들면 스프링처럼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겉에가 고무 재질로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시공할 때 다 세면으로 다 발라버리니까 딱딱하니 이제 막 기둥처럼 굳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한 누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 보행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추세는요 다 이렇게 조금 어차피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이대로 맞춰가지고 지금은 다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흔들거리는 것들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차 때문에 보행자들이 원치 않는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때 저희가 무능지구에서 팀을 3개로 나눠서 시청까지 한번 가보자. 뭘로? 대중교통으로. 첫 번째 버스팀은 저상버스를 타고 한 번에 시청으로 가보고 두 번째 환승팀은 저상버스를 타고 버들마을에서 내려서 버들마을에서 순환 1번 저상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가보자. 또 세 번째 팀은 장애인 콜택시 팀. 콜택시로 한번 가보자. 이 실험을 했던 이유는 어떤 교통수단이 그래도 값싸고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지. 결과는 좀 예상했던 대로 저상버스만 바로 타고 이제 시청으로 갔던 팀은 무능지구에서 시청까지 2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이유는 그분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90분 만에 왔어요. 1시간 반 뒤에. 정작 버스를 타는 시간 얼마 안 걸렸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 정도였고요. 두 번째 환승까지 했던 팀은요. 똑같이 이제 90분을 기다렸는데 버들마을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이 버들마을의 버스 정류장이 화단이 디귿자로 패여 있어가지고 저상버스가 그 안으로 정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휠체어로 시청까지 갔더니 3시간 20분이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물론 이제 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대기가 많습니다만은 30분 대기했고 40분 정도 걸려서
가장 빠르게 시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에 그 당시에 요구라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어. 인권도시 광주라고 하는데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과 다른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거 그냥 묵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권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교통약자분들이 이동할 권리, 보행할 권리를 선언하는 선언식을 가져봅니다. 이 요구가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간절한가? 굳이 이럴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 살아오시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거 타고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 저희한테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간절했던 요구였고요. 23년도부터는요, 광주에 도시철도 2호선 지하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 구간들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불편한데 보행 약자분들은 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하러 가봤는데요. 아예 횡단보도가 막혀 있어가지고 차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복공판이라고 하죠. 그 철판으로 된 거기 막 구멍 뚫려 있고 그러니까 뭘 빠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차도랑 바로 가까우니까 시야가 안 보이면 사고 나기도 하고. 도로는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도를 좀 많이 침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그 보행로가 너무 좁아져서 2m도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있었고요. 또 원래 있던 버스 정류장이 이제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되면서 여기로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막혀버린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랑 또 차도랑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 공사 현장이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차도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실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런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이 차를 위해서만 도로에 투자를 하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하실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왜 우리는 도시에서 이런 느린 사람을 차주의 입장에서는 방해한다, 걸리적거린다, 불편하다, 도리어 그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보죠. 내가 건널 수 있나?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스스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스스로 건널 수 있다는 거는요, 그들을 존중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라고 미국 시카고는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횡단보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턱도 만나고 인도도 만나고 횡단보도도 만나고 버스 정류장도 만나는데 나의 목적지 안에 나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안전한지 방해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좀 보행자 중심의 관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과 몇 년간 광주에 있는 인도, 볼라드, 횡단보도, 버스, 지하철 타러 가거나 이제 경험해 보러 갔을 때 좀 고립된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나도 광주 시민이고 나도 대중교통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누군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현실들. 저는 광주의 이 대자보 정책이 잘 순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자주 걷는 사람들,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좀 목소리, 그분들의 관점, 그분들의 입장, 저는 그런 사람들의 좀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좀 있겠다. 또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제 운수업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좀 바라볼 텐데요. 그분들 중에 누구는 좀 큰맘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타기까지의 그런 여정이 좀 힘든 분들도 좀 있죠.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좀 이런 이동에 대한 관점들 한 번쯤은 좀 이번 교육 통해서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드려보고요. 이렇게 짧고 굵게 예.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느린 이들을 위한 도시 예.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뵙게 되면 제가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